인류의 진화와 혈당수치의 역사. 대부분에서는 저지방 식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 역시 단백질 20, 지방 20%로 구성된 식단입니다. 이 영양소의 비율은 전혀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인류가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것은 지구로부터 약 1만 년 전 북부 시레 요르단에 걸친 지역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중국 양쯔강 요역에서 농경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처음에 농업은 극히 한정된 지역에서 소규모로 이루어졌습니다. 곡물의 가장 큰 장점은 장기 보존과 유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쌀처럼 나달 그대로 보관하거나 밀이나 옥수수처럼 분말로 건조해서 식량을 얻지 못할 때도 유용한 양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곡물의 저장을 통해서 기화와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곡물 재배는 인구 증가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농업은 수료 채집의 시기보다도 동일 면적에 살 수 있는 인구를 최고 100배 늘어나게 했습니다. 농업은 대량 곡물이 필요하므로 그 강 주변에서 등지에 모여서 살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인류는 대규모의 마을을 형성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농업이 본격적으로 정착된 것은 지구로부터 약 4,000년 전이라고 추정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400만 년이라고 한다면 곡물의 역사는 1000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책으로 비유하면 성은 몇 줄에 불과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주식은 대개 쌀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먹는 주식은 밀을 사용한 면입니다. 인도와 유럽 지역의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면입니다. 중미 지역은 옥수수와 감자입니다. 지역은 달라도 탄수화물 위주의 주식과 육류와 어패류로 만든 반찬과 채소를 조합하는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인류의 식단의 혈당 수치를 기준으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농업 시작 이전과 농업 이후, 정제 탄수화물 등장 이후에 3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인류는 399만 년 동안에 주로 수렵과 채집에 의존해서 식량을 조달했습니다. 당연히 곡물을 먹을 기회는 점처럼 없었습니다. 당시 탄수화물 섭취는 과일, 야생식물을 부분적으로 섭취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당시 공복 혈당 수치는 100 이하, 식사 후 혈당 수치는 110에서 120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소량이었기 때문에 혈당 수치는 10에서 20의 상승에 그쳤을 것입니다. 혈당의 변동이 거의 없으니 인슐린 호르몬의 분비도 미미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췌장의 크기는 지금보다 작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이 시작된 이후에 사람들은 매일 곡물을 주된 영양소로 섭취하게 되었습니다. 공복 혈당 수치는 100, 식후 혈당 수치는 140까지 상승이 되었습니다. 혈당 수치 상승으로 인슐린 호르몬도 활발하게 분비되었습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의 베타 세포는 과거에 비해서 노동량이 늘어났습니다. 혈당 수치의 변동폭도 수렵과 채집에만 의존하던 시대에 비해서 2배 이상 커졌습니다. 혈당 수치는 상승했지만 높은 일상 운동량을 통해서 비만과 같은 대사 질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 등장 이후에는 빵과 면과 같은 정제 가공식품이 등장하면서 식후 혈당 수치는 더욱 상승했습니다. 식후 160에서 170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혈당 변동폭은 60에서 70으로 인슐린 분비량은 농업이 시작되기 전보다도 대폭 상승합니다. 혈당이 상승할 때마다 췌장은 필사적으로 인슐린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췌장은 불가동으로 인슐린 생산 설비를 돌리게 되었으며 야간 근무와 과로 노동으로 지쳐 나갑니다. 당뇨, 탄수화물, 정제된 탄수화물, 농경 이후 이렇게 차이날 수 있네요. 이러한 과로 노동이 수십 년 동안 지속되면 결국 당신의 췌장은 피폐해집니다. 인슐린 분비에 장애가 생기고 결국 침묵의 살인자인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당시 당뇨병에 걸린다면 현미, 잡곡, 통밀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하더라도 식후 혈당 수치는 200으로 치솟을 것입니다. 과정은 수많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발병 과정입니다. 탄수화물 식단이 부족한 인체 시스템은 이제 인류가 단백질의 지방 중심의 식사에서 탄수화물 중심 식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왜 인류에게 적합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인체의 대사 구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찬찬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왜 탄수화물 식단에 적합하지 않은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은 에너지 보완 시스템이 우리 몸은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해주는 항상성 장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항상의 부분은 체온과 혈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혈당은 공복에 70에서 109, 식후 2시간 후에는 140 미만으로 철저히 유지됩니다. 기업은 갑자기 정년에 대비해서 자가발전 장치와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항상성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에너지는 두 가지인데 우리는 포도당과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과의 모든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쓰입니다. 단 적혈구는 유일하게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혈구는 혈액의 주 성분으로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고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서 폐까지 운반합니다. 만약 이 기능이 고장나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는 포도당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적혈구를 위해 최소한의 포도당을 항상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혈당 수치가 지나치게 떨어지면 글루카곤, 에피네프린,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공급 호르몬들이 급하여 혈당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어느 하나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호르몬을 보완하는 체계가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간에서는 포도당을 직접 만들어냅니다. 이를 포도당 신생합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를 호르몬을 통해서 간에서 포도당을 만들어 부족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우리 몸은 긴급 사태를 대비해서 훌륭한 에너지 보완 시스템을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인슐린 호르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슐린 호르몬은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장기의 탄수화물이 폭증하는 지금 췌장의 인슐린 생산 기능은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슐린 호르몬을 대체할 보완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시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벼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는 높은 혈당 수치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지 않으니 혈당 조절 호르몬이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호르몬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요? 그에 일어날 리 없는 비상사태, 고혈당 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혈당이 오를 일이 없고 인슐린 추가로 분비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대체할 에너지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는 곡물 주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과다 탄수화물에 취약하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은 인크레틴 호르몬, 인체에 작용하는 호르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를 치료할 때에 DPP-4 억제제라는 작물이 사용됩니다. 메트포르민과 함께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 중에 하나입니다. DPP-4 억제제는 말 그대로 DPP-4라는 효소를 방해하는 약물입니다. DPP-4라는 효소는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을 분해합니다. 그럼 인크레틴 호르몬은 뭘까요? 인크레틴은 혈당이 높을 때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혈당을 조절합니다. 문제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너무 빨리 분해되어 혈액 속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고작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가 DPP-4 억제제 약물을 복용하면 DPP-4 효소의 움직임을 억제해서 인크레틴 호르몬이 혈액 속에 24시간 가까이 지속될 수 있게 됩니다. 혈당이 높아지지 않도록 작용하며 혈당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유익한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왜 인크레틴 호르몬은 혈액 속에서 불과 2분 만에 분해되어 그 효과를 상실하는 걸까요? 혹시 원시 인류의 몸은 혈당을 낮추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원시 인류에게 인크레틴 호르몬은 식후에 2분만 활동하면 충분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원시 인류는 수백만 년 동안의 혈당 상승이 거의 없었기에 인크레틴 호르몬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몇 시간씩 활동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시 인류의 주된 식단은 육류, 생선, 채소, 견과류, 그리고 과일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소량의 탄수화물을 함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혈당을 낮추는 인크레틴 호르몬은 소량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짧은 시간 2분이면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농경이 시작되고 식후 고혈당 상황에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곡물 중심 식사는 인크레틴 호르몬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 너무나 급속히 변화하여 인크레틴 호르몬 진화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립의 인크레틴 호르몬이 짧은 시간 안에 이분에 분해되는 생리학적인 특질은 인류가 탄수화물 중심 식사에 아직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에 불리한 인간의 몸, 과일 속의 과당이란 과일에 함유된 탄수화물이다. 과일의 단맛은 과당 덕분입니다. 과당은 다른 탄수화물과 달리 독특한 대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과당은 체내에서 포도당을 바로 변환되지 않고 중성지방으로 바뀌기 쉬운 탄수화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과당은 포도당으로 거의 변환되지 않고 간에서 매우 쉽게 중성지방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당은 중성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과당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지 않기 때문에 뇌에 포만감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당이 첨가된 음식은 과식하기 쉽습니다. 청량은 뇌의 주성분인 액상과당의 비만을 처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측정하는 것은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중성지방을 측정한다는 것은 굶주림에 대비하기 위한 유일한 안전망이기 때문입니다. 과당이 인슐린에 의존하지 않고 간에서 포도당보다도 빠르게 대사되어 중성지방으로 바뀌는 것도 원시 인류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특히 여성은 아이를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출산은 진화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가슴근 등의 지방을 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여성은 체지방의 에너지로 물만 있다면 60일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남성보다도 여성의 신체적인 우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저장 시스템은 호모사피엔스가 최후까지 살아남게 한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인체의 대사 시스템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당은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언제든지 체내에서 자유롭게 포도당을 합성하는 장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필수 탄수화물 또는 필수 포도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탄수화물은 굳이 음식물로 섭취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영양학 교과서에서 필수 탄수화물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간에서 지듯이 포도당을 합성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지방과 단백질 일부는 우리 몸에서 전혀 만들어지지 않아서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으로 불립니다. 이 영양소는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도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인류 진화의 역사에서 탄수화물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탄수화물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으로 축적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소유가 채집 시대에는 음식을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먹을 수 없었으니까요. 체지방을 축적하는 것은 언제 닥칠지 모를 기아 상태에 대한 유일한 안전망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야생 과일의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는 거의 바뀌지 않고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몸속에 쌓입니다. 이런 원리를 알게 되면 현대사회에 왜 비만이 창궐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문화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게 되어 하여 몸에 다량의 중성지방을 저장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이 비만과 대사 증후군의 요령을 창궐하게 한 것입니다.